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자연의 절친이면서 동료였던 윤지호 씨의 증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창자연 씨와 윤지호 씨가 아주 다정한 한때를 보내면서 활짝 웃는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창자연 동료인 윤지호 씨의 증언을 통해서 마음 아픈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 창자연 씨 관련 증언한 윤지호 씨 그 신변 보호 청원이 올라온 것은 2019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청원자는 윤지호 씨에 대한 보복, 불이익이 있다면 아이들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면서 정의로운 사회의 밑바탕은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년간 숨어 살아야 했던 제2의 피해자 윤지호 씨 이 신변 보호를 청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월 8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3월 11일에 1만 2천여 명이 동의하고 나섰죠. 또 윤지호 씨가 올렸던 글,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호입니다. 이 청원 글은 참여 인원 30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와대 청원 글에는 윤지호 위험하다, 고 창자연 의문사 증인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또 창자연 사건 재수사 기간 연장해 주세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창자연 사건의 증인 용감한 윤지호 신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언론사라 할지라도 한 여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 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하고 있나요?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지호 씨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어쩌면 과거의 일로 묻힐 뻔했던 창자연 사건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23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서 묻힐 뻔했던 창자연 사건이 다시 검찰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한 감사를 올리고 있네요. 네. 10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언니이자 연예계 동료였던 창자연 언니가 아주 가장 친한 언니이자 연예계 동료였고 또 선배였던 창자연 언니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창자연 언니를 괴롭히고 피해를 줬던 유력인사들은 모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여서 그 유력인사들에 대한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네. 자, 정권이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창자연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하는 청원이 빗발치도 올라왔고 한 달 만에 청원이 23만 건이 넘어서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공고에 따라서 마침내 서울중앙지검은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혐의가 확인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공식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이 왼쪽이 장자연 씨고 오른쪽이 윤주호 씨입니다. 네. 아, 2019년 3월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고 장자연 씨의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갔어요. 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와 또 경찰 수사를 연장해 달라는 이 청원이 여론의 거센 동의를 얻어서 이 청원은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무려 참여인은 51만 명이 돌파했어요. 수사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누리꾼의 주장도 호소력이 있었고 또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잇따랐죠. 네. 윤주호 씨입니다. 윤주호 씨. 윤주호 씨, 장자연 나이는 1980년생 1월 25일이었고요. 그리고 30살 때인 2009년 3월 7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주호 씨는 1987년이에요. 8월 25일생. 장자연 씨보다 7살 동생이에요. 그 사건 발생했던 당시 2009년에 장자연은 30살이었고 윤주호 씨는 23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윤주호 씨는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 신인 여배우였죠. 2009년도에 데뷔해서 꽃보다 남자에 장자연 씨와 함께 출연한 경력이 있어요. 또 드라마 선덕여왕 여기도 출연했고요. 애자, 회초리 이런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그래서 한참 활발한 연기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신인 여배우였죠. 윤주호 씨는 키가 173cm예요. 아주 늘씬한 키죠. 또 각성미 넘치는 몸매를 가진 글래머 스타로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할 그런 때였어요. 예. 예. 이런 몸매를 갖고 있는 상당히 유망한 배우였던 거죠. 예. 한참 이제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2009년이 윤주호 씨가 이때가 23살 때였어요. 예. 윤주호 씨는 2010년도에는 그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우정상을 탄 바도 있어요. 이처럼 윤주호 씨는 아주 뛰어난 미모를 지닌 신인 여배우였던 거죠. 예. 윤주호 씨는 장자연과 서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고 또 7살 후배이고 또 동생이었고 동료였고 예. 아주 절친이었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윤주호 씨예요. 사실은 그날 증인으로 이 윤주호 씨 말고 또 다른 연예인이 더 있었대요. 예. 윤주호 씨가 실토했어요. 그 윤주호 씨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였던 거죠. 그리고 함께 술자리에 나갔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장자연 술자리 접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생생한 증인이죠. 문제의 그날 장자연, 윤주호 그리고 여자 연예인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있었고요.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법원 이렇게 13번이나 출두해 가지고 똑같은 증언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는 장자연 사건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지호 씨의 모습입니다. 자, 윤지호 씨의 모습. 네. 인터뷰하는 모습이죠. 네, 인터뷰하는 모습. 자, 윤지호 씨의 증언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연의 강요된 술 접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 장자연이 실제로 당했던 술 접대는 엄청나게 많았다. 이 장자연 언니가 그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의해서 술 접대 그 장소에 나갔던 횟수는 무려 100여 회나 된다고. 100여 회나 된다고. 장자연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유력 인사들의 술 접대에 동원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 한 번은 유력 일간지 전직 기자의 술 접대를 위해서 룸살롱에 동원되었는데 장자연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테이블을 올라가서 춤을 춰야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서 내려온 후에 그 기자가 강제로 장자연을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윤지호 씨가 직접 목격했답니다. 이렇게 장자연 언니는 소속사 측의 강요에 의해서 마치 술집 작품처럼 이곳저곳 술 접대를 하러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여자로서 엄청난 고통, 모욕,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 횟수가 무려 100여 차례나 되었다. 장자연 언니의 술 접대 상대 남자는 다양한 계층의 유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상대 남자는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 동일 성씨를 가진 3명의 남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또 방송국 PD도 2명이나 있었고, 벤처기업 사장, 대기업 사장도 있었고, 또 심지어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름자가 특이한 그런 국회의원도 그 술자리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장자연 씨가 술 접대하고 성희롱 당하고 성상납했던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그 명단은 대충 이렇습니다. 방S희 지읒일보 사장, 이응 지읒일보 후계자, 이응희읒 키읔호텔 사장, 조희읒 전 지읒일보 기자, 하이응 전 숏지읒 사장, 권지읒 전 법무부 장관, 박엠디귿 박리음 디귿 화이트 제이 회장, 이응 지읒 S전기 고문, 숏이응 주한미 대사관 공사, 정쇼티응 KBS 드라마 PD. 예. 이런 거는 고 장자연 증언자 윤지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까닭은 이 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자연이 술 접대했던 상대 남자는 10여 명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장자연이 술 접대한 남자가 31명이라는 또 다른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죠. 말이 100번이지 장자연이 무려 100여 회에 걸쳐서 이런 남자들의 술 접대에 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자연 언니와 함께 술접대에 나갔지만 이 윤주호 씨죠. 나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있지 않고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장자연 언니는 늦게까지 술자리에서 온갖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술접대에 동원되는 것을 못마땅해 생각한 윤주호 씨는 그 소속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유학금을 물고 계약 해지해서 다른 소속사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근데 장자연 언니는 돈이 없어서 그 유학금을 내지 못한 채 1억이라는 그 유학금을 내지 못한 채 계속 그 소속사에 머물러서 끌려다녔던 거죠. 술접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장자연 언니는 2009년 자신이 상대한 남성들에 대한 리스트 문건을 만들었어요. 장자연 언니가 이런 문건을 만들 이유는 이 장자연 언니 스스로 그 소속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윤주호 씨처럼 1억 원에 육박하는 계약 해지 유학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장자연은 그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소속사 사장에게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장자연 리스트 문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연은 장자연 문건으로 소속사 사장에 대항해서 자신이 원하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장자연 리스트 문건은 장자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소송 문건이었던 거죠. 이게 유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주호 씨는 이 문건이 장자연의 유서가 아니라 장자연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자, 윤주호 씨의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윤주호 씨의 이 증언입니다. 소각된 것으로 알려진 장자연 문건을 직접 봤다. 소각되기 전 나는 그 문건을 봤다. 문건을 공개한 대표가 유가족과 원활한 관계가 아니라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대표가 자연이가 내게 남긴 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유가족보다 먼저 이 윤주호 씨가 보게 됐다는 거죠. 문건에 있는 이름도 봤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본 것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당시 13번의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번에 재수사하면서 드러난 그 언론사의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서 봤다고 증언합니다. 장자연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고. 상상해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짓말을 했겠나. 21살인 제가 느끼기에도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들 뿐이었다고. 또 제가 진술할 때 바로 옆에 가해자가 있었고 그가 비웃기도 했다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여자 수사관도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장자연 문건이 유서가 아니라 소속사 사장에게 법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소송 자료가 맞다고 말합니다. 장자연이 당한 피해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 윤주호 씨가 목격했고 공감할 수 있었던 이 증인 윤주호 씨는 장자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이 담긴 13번째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죠. 이게 2019년 3월 7일에
장자연 사망 10주년이 되는 날에 출간되었습니다. 네. 자, 이분입니다. 윤지호 씨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이 유일한 증언자인 이 배우 윤지호 씨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중에 이런 말을 경찰에게 듣게 되죠. 키가 크니 납치 안 당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윤지호 씨는 3월 2일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초기 수사관에게 신변 문제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고 이렇게 보호를 요청했어요. 경찰 수사관에게. 그랬더니 수사관이 갑자기 이렇게 물읍니다. 키가 몇이냐고. 그래서 윤지호 씨가 키가 173이라고 하니까 수사관은 대뜸 이렇게 받아쳤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 170 이상의 여성은 토막살인을 하기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 폐기하는 것도 힘들다.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 뽑아내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사관이. 미쳤죠. 이제 윤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 나 납치 그런 거 괜찮대.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 이후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항상 엄마가 동행했답니다. 이건 청와대 청원의 글입니다. 윤지호 씨가 올린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호입니다. 이건 카테고리 인권 성평등 코너에 1919년 3월 30일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호입니다. 우선 고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이 붙여진 사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인 소개를 증인 윤지호로만 하겠습니다. 10년간 목격자이며 유일한 증언자로서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신변 보호를 위하여 경찰 측에서 지급해 주신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하였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호출 버튼은 총 3차례 눌러졌으며 최초 신고 시각은 오전 5시 55분입니다. 신변 보호 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과정을 다 중계하여 많은 분들께서 목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른 이유는 지난번 벽 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오늘 새벽에는 벽이 아닌 화장실 천장 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환풍구 또한 누군가의 고의로 인하여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고 소리는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전날 출입문의 잠금장치 또한 갑작스레 고장나 잠기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 수리를 하였고 다시 한번 문 쪽을 체크해 보니 온일로 보이는 액체 형태가 문틀 맨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은 문을 열 때 이상한 가스 냄새를 저와 경호원 분들도 맡은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럽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에 1시간조차 수면을 못 취한 나날이 지속되었고 소리가 반복되어 비상호출을 누르게 되었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지 현재 9시간 47분 경과하였고 출동은커녕 아무런 연락조차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어지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가 체감하는 신변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인식하고 판단하여 사비로 사설 경호원 분들과 24시간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보신 국민분들께서 후원을 하고자 하셨고 이상호 기자님과 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후원 계좌를 열었으나 몇 시간 만에 후원 계좌를 닫게 되었습니다. 시청과 변호인단으로부터 기부금 품법과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다고 들어 현재 스토리 펀딩을 신청하였고 비영리단체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부당함을 받고 살았고 현재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많은 정황들을 보며 일전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불합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생각에 마음이 너무 먹먹합니다. 부디 저의 이런 호소를 깊이 있게 보아주시고 남녀를 막론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람하며 모든 피해자, 목격자의 증인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및 대책 방안과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시민권을 딸 수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런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호와 환경을 만들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인 윤지호 올림. 예. 자, 이분이 드린 청원의 글입니다. 이 청원글에 대한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20대 초반에 큰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았던 제2의 피해자 윤지호 씨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는 윤지호 씨가 청원 종료일까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청원 종료일에는 한국을 떠날 예정이어서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윤지호 씨는 1919년 3월 7일 CBS 김현정 뉴스쇼 유튜브 프로그램인 댓글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위협이 최소 2차례 있었다고. 조선일보라 지칭하는 대신 장자인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라고 표현하면서 13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조선일보의 추격과 미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뭔가 위압감을 주려는 것 마냥 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으로 나를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처럼 굉장히 위험한 장면까지 연출됐었습니다. 추격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캐나다에 건너가 거주할 때도 조선일보의 미행이 있었다. 해당 언론사 조선일보 기자가 제가 캐나다에서 다니던 교회 그리고 제가 거래하던 업체에 연락을 해서 윤지호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윤지호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마치 나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처럼 연락처를 남겼던 거예요. 예. 남긴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없는 전화로 나오더라. 예, 섬뜩했다고 이렇게 윤지호 씨가 증언합니다. 윤지호 씨는 2019년 3월 12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참고인 조사에서 장자인 씨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 조선일보 인사 3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가해자들만 빼고 많은 것이 바뀌어 감사하다. 분명한 수사
바란다. 예. 네. 그 머니투데이 계열 기자들과 홍성근 회장 꽃배달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이자 고인의 동료 배우인 이 윤주호 씨는 캐나다로 이렇게 돌아가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에 돌아가면 외신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합니다. 네. 캐나다도 가기 전에 윤주호 씨는 2019년 3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서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에서 벌어진 정황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궁금하다. 외신에서 보도하면 국내에 오히려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이 동료 배우 윤주호 씨가 4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건 후에 16번째 증언을 마쳤다. 가해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등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고.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공소시효 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하신 만큼 저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머니투데이 계열 언론사 기자들이 윤 씨에게 홍 회장을 방어하는 듯한 질문을 수차례 던집니다. 네, 윤 씨의 책을 보면 약간 진실이 대립된다고 말하고 또 책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틀리게 썼다고 말하고 또 식사하면서 반주로 하는 와인을 마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주호 씨는 이렇게 물읍니다. 저한테 뭐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세요? 제가 우스우세요? 이렇게.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뉴시스는 4월 8일에 윤주호 장자연 사건의 절대선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윤주호 씨와 장자연 씨가 친분이 깊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죠. 윤 씨가 이튿날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히자 별다른 설명 없이 칼럼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윤주호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이 자신에게 와인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꽃다발을 집으로 보냈다고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윤주호 씨는 언론사 회장과의 밥을 먹는 자리 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굳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이 안 됐다. 왜 제가 사는 집을 굳이 수소문해 가지고 마치 겁을 주는 양 그 꽃다발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다음은 그날 윤주호 씨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자, 캐나다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음 주부터 외신 인터뷰를 시작할 거다. 한국인으로 살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외국에서 볼 때 한국에서 벌어진 정황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해온 건 제 역량이었고 외신에서 보도한다면 국내에서도 오히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국내에서는 이제 신뢰하는 언론과만 인터뷰하겠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어떤 점에서 변화가 있었냐고. 사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저는 많은 것을 외쳤고 요구했는데 변경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사과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써준 기자들께도 감사하다. 가해자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뀐 것만 해도 참 고맙다고. 자, 홍 회장이
배달을 한 시점과 당시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 홍 회장이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시점에서 제가 여의도 한 아파트에 살 때 꽃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스토킹인데 제 집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경찰에 얘기하니까 수고해 갔다. 꽃다발을 보낸 시점은 경찰 수사 당시였고 명확하게 그쪽에서 꽃이 배달돼 와서 무서웠다고. 처음 본 언론사 대표가 기자도 아닌 개인에게 명함을 주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본인이 떳떳하면 왜 해당 기사를 쓴 미디어 오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뭔가 은닉하는 것 같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고소는 취하는 게 맞다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추행한 사람에 대해 증언을 번복했듯 꽃 배달 건도 홍 회장으로 오인한 것 아닌가? 홍 회장이 성접대 성추행과는 관계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송하지만 꽃 배달 건은 홍 회장이 맞다. 한 차례 식사했고 그중 일부는 와인을 마셨을 뿐이라면 잘못한 게 없다는 건데 왜 언론사를 고소하나? 그렇게 치면 머니투데이 계열인 뉴시스는 해당 보도 윤주호 장자연 사건의 절대선인가 현재 삭제된 그 보도로 저를 모함하신 건데 제게 사과하셨나? 왜 저와 다른 기자들이 이 자리에서 해명해야 하나? 본인들이 확실하게 먼저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장난하는 건가? 제가 웃음나? 제 인터뷰를 하신 것도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후 뉴시스 기자가 경호원을 통해 연락이 왔다. 못 받아서 다시 연락했더니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저는 사과받고 싶지 않고 언론 관계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와인을 겸한 식사 자리가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했나? 이러니까 뉴시스 기사에 제가 수정을 요구했고 수정 삭제됐다. 그러자 머니투데이 쪽에서 왜 수정했냐며 미디어 오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저도 동일하게 뉴시스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 와인을 겸한 식사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홍 회장이 왜 제 집을 굳이 수소문해서 겁을 주느냐, 꽃을 보낼까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제 수사에 착수했으니 본인인 홍 회장이 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겠다. 저는 16번 증언했는데 그분은 조사를 몇 번 받았나? 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배우가 왜 언론사 사주들과 밥이나 술을 먹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윤지호 씨의 대답. 제가 굳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이 안 됐다. 그래서 1억 원의 유학금을 지불하고 회사를 나오기까지 과정도 험난했다. 마지막으로 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니까 장자연은 윤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 물로 인해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연예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는 남들보다 기억력이 우수해 또렷이 블랙박스처럼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 증언을 16번이나 한 것도 수사기관에서 제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해자로 거론된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와도 무혐의가 됐고 재수사조차 안 받았다.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분명히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러면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한 윤지호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비열한가? 누가 이 땅에 정말 비열한 짓을 하면서 사는가? 이 땅이 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슬픈가? 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상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 자, 이분이 장자연 씨와 그리고 윤주호 씨의 다정했던 한때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장자연 씨고 오른쪽이 윤주호 씨입니다. 자, 윤주호 씨의 모습들입니다. 네.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 마음이 울적할 때 모습. 네, 인터뷰하다가 고개를 든 모습. 네, 슬퍼서 울적이는 모습. 네.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네, 침울한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네.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 네. 법원 앞에서 법원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 인터뷰하는 모습. 네,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네, 울적이는 모습. 네, 침울해하는 모습. 네, 한창 생기발랄했던 23살 때의 모습. 2011년에 미인대에 나갔을 때의 모습. 네, 23살의 청초한 모습. 네, 한참 열정적으로 배우 활동을 했을 때의 모습.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후 사항을 살펴봤죠? 네, 누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또 그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와서 증언하는 용기 있는 윤주호 씨의 모습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오늘은 장자연 후배이자 동료 배우인 윤주호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장자연 사건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